그럼 지금부터 제126차 최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헌정사의 불행한 사태를 재현할 것입니까? 어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주장은 분명했습니다. 조국을 구속하고 대통령이 사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정의와 공정을 다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해왔고 또 앞으로도 더욱 진력할 것입니다. 조국 일가의 불법과 부정을 지속적으로 파헤쳐왔고 그 결과 실제로 많은 부분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장외투쟁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나가면서도 법치를 수호하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책투쟁과 원내투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같은 파렴치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일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특혜와 특권, 대물림을 막기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조만간 국민 앞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와 불공정으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꿈과 용기를 되살릴 청년 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우리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 혁신과 국민 통합 비전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 하의 현실은 국민의 바람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의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일입니다.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그동안 구속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되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예외입니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해 못할 행적들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겁박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면서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례적인 일이 대통령 복심의 발언 이후에 나왔는데 이걸 정말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조직적, 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에 매달려서 공정과 정의,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까지 짓밟고 무너뜨린다면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합니다. 즉각 조국을 파면하고 검찰 수사 방해를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남탓만 하지 말고 경제 정책 대전환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데도 경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무역 갈등과 세계 경제 하강을 핑계대면서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갑자기 우리 경제 상황이 바뀐 겁니까? 잘 되고 있던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겁니까? 그나마 경제 위기를 인정하는 것은 다행이지만은 여전히 이 정권의 정책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선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너무나 잘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오래전부터 글로벌 경기 하강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꾸준히 준비하고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경제 정책 대안을 종합해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민부론 얼마 전에 내놓았습니다. 민부론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 구조 조정과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 꼼꼼하게 챙겨져 담겨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할 경쟁력 강화 방안,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룰 복지 방안도 담아 놓았습니다.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나갈 가장 실효성이 높은 그런 경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완성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우리의 경고와 대안은 하나도 듣지 않더니 이제 와서 입법 지연 운운하면서 국회 탓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남 탓 말고 뭘 할 줄 아느냐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처럼 망가진 결정적 이유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 정책 고집 때문입니다.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반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추락시킨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과 귀족 노조 중심의 노동 정책, 이런 것들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었고 결국 우리의 경제의 어려움들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 가운데 우리 경제를 나아지게 만드는 정책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국민들 여러분께서 또 언론 여러분들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와중에 멀쩡한 월성 1호기가 폐쇄까지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무려 7천억 원을 들여서 수명을 연장시킨 멀쩡한 원전입니다. 그런 멀쩡한 원전을 경제적 평가까지 왜곡해가면서 조기 폐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더하는 중대한 결정을 정권의 편향된 이념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막무가내 결정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향후에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좋을 때도 우리 경제는 나빴고 세계 경제가 하강하면서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책 실패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정말 엄청난 남 탓하는 정부, 이런 남 탓만으로는 경제를 결코 살릴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파탄을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하고 즉각 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